안녕하세요, 혈당 챔피언 여러분.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과일은 무엇인가요? 저는 직접 알아보고 싶어서 가장 인기 있는 과일 20가지를 샀고 지난 20일 동안 그 모든 과일을 하나씩 먹어봤습니다. 각 과일을 먹은 지 1시간 후에 혈당이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하기 위해 혈당을 측정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저는 각 과일의 탄수화물, 섬유질 함량과 혈당 지수를 조사해 이 데이터들의 연관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제 혈당이 그 과일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했고 우승자가 이 그릇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명심하세요. 저는 의사도 아니고 영양사도 아닙니다. 저는 단지 35년 동안 당뇨병을 알아온 사람으로서 이 질환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렇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과일 20가지를 3개의 그룹으로 나눌 겁니다. 첫 번째는 혈당을 약간만 올리는 과일들로 구성된 초록색 그룹입니다. 혈당에 좋은 과일들이죠. 그리고 혈당을 적당히 올리는 과일들로 구성된 노란색 그룹, 즉 괜찮은 과일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는 과일들로 구성된 빨간색 그룹이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과일인 바나나부터 시작해 봅시다. 바나나는 비타민 B6, 나, 칼륨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바나나가 우리 혈당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나나 100g엔 탄수화물 23g, 식이섬유 3g를 빼면 순탄수화물은 20g입니다. 꽤 많은 양이죠. 기본 원칙을 기억하세요. 탄수화물을 더 많이 먹을수록 혈당이 더 크게 오릅니다. 하지만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혈당 지수, 즉 GI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GI가 높을수록 혈당이 빨리 오릅니다. 바나나의 평균 GI는 51입니다. 나쁜 수치는 아니지만 탄수화물이 많아 바나나는 혈당을 꽤 올립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제 혈당 테스트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나나를 빨간색 그룹에 넣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바나나를 아예 먹지 말라는 건 아니며 빨간색 그룹 과일은 항상 소량 섭취를 고려해 주세요. 바나나 반 개는 괜찮지만 3개나 먹을 필요는 없죠. 인슐린에 의존하는 당뇨병 환자는 바나나를 먹을 때 인슐린 양과 주사 시기를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사과입니다. 사과는 비타민C와 미네랄이 풍부하며 바나나보다 탄수화물이 훨씬 적어요. 사과 100g N 탄수화물, 14g 식이섬유 2g을 빼면 순탄수화물 2g입니다. 나쁘진 않지만 저에겐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100g당 순탄수화물 10g 미만 과일은 정말 좋아요. 15g 과일도 괜찮고 사과가 그 정도예요. 다음으로 중요한 건 혈당 지수 확인입니다. 미국 당뇨병 협회의 일반적인 권장 사항은 혈당 지수 55 미만의 음식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저는 55 미만도 괜찮지만 40 미만이 최적이에요. 사과 혈당 지수는 39로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사과를 먹고 혈당을 재보면 여전히 눈에 띄게 상승했어요. 그래도 바나나보다는 혈당이 덜 오르고 속도도 느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과를 노란색 그룹 과일들과 함께 넣을 거예요. 저는 한 번에 더 큰 양이나 중간 크기의 양, 예를 들어 중간 크기의 사과 1개 정도는 아무 문제 없이 먹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인슐린 용량과 투여 시간에 신경 쓰고 있어요. 그 부분만 잘 맞추면 사과를 먹어도 혈당이 크게 오르지 않고 최적 범위에 머무를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다음으로 인기 과일인 포도로 넘어가 볼게요. 포도는 항산화제가 풍부한 훌륭한 과일이에요. 게다가 무더운 여름날에는 정말 맛있고 상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동시에 아주 달콤하기도 하죠. 그럼 포도가 우리 혈당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죠. 포도는 100g당 약 18g의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고 여기서 식이섬유 1g을 빼면 순탄수화물은 17g이 됩니다. 꽤 많은 탄수화물이죠. 포도의 혈당 지수는 약 59로 지금 기준으로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과일의 혈당 지수는 정보의 출처, 과일의 숙성도, 원산지, 그리고 여러 다른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우 달고 과숙된 포도는 혈당 지수가 70에 가까울 수 있고 덜 익고 신 포도는 혈당 지수가 50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 제가 제공하는 혈당 지수 정보는 제가 가장 신뢰하는 출처에서 가져온 것이며 실제 제 경험으로도 뒷받침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제가 포도를 먹고 혈당을 측정했을 때 40분도 안 돼서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도를 빨간 그룹에 넣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과일 중 하나는 딸기입니다. 신선한 딸기는 달고 맛있지만 90%가 수분이라 탄수화물 함량이 낮습니다. 딸기 100g에는 탄수화물 8g, 식이섬유 2g이 들어있어 순탄수화물은 6g입니다. 그래서 혈당에 좋은 과일입니다. 결론을 내리기 전에 혈당 지수를 살펴보면 딸기의 혈당 지수는 39로 제 기준 허용 상한선 근처입니다.
딸기를 먹고 혈당을 재보니 약간만 올라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는 딸기를 녹색 바구니에 넣고 다른 과일들과 함께 분류했습니다. 양은 신경 쓰지 않고 먹고 싶은 만큼 먹을 겁니다. 저는 탄수화물을 계산해 제 탄수화물 대 인슐린 비율에 맞춰 인슐린 용량을 조절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딸기를 스무디로 갈아 마시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압니다. 저도 그 맛이 정말 좋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딸기나 다른 과일을 블렌더에 갈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대부분의 식이섬유가 파괴되어서 그 과일의 순탄수화물 함량과 혈당지수가 모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딸기 스무디를 마시면 그냥 딸기를 통째로 먹는 것보다 혈당이 더 빠르고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인기 있는 과일은 오렌지입니다. 오렌지는 비타민 C와 항산화제, 그리고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건 모두 알고 계시죠? 하지만 오렌지가 혈당에 친화적인 과일일까요? 오렌지 100g에는 탄수화물 12g이 있고 식이섬유 2g을 제외하면 순탄수화물은 10g입니다. 나쁘진 않지만 다음으로 혈당 지수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렌지의 혈당지수는 45로 미국 당뇨병학회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권장 범위이지만 제가 선호하는 40 미만보다는 높습니다. 제가 오렌지를 먹고 혈당을 측정해 봤을 때 먹은 후 첫 1시간 안에 혈당이 눈에 띄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나나나 포도보단 낫지만 딸기만큼 좋진 않아요. 그래서 오렌지는 노란색 그룹 사과 옆에 두겠습니다. 두 과일 모두 제 혈당에 비슷하게 영향을 줍니다. 이제 오렌지는 완전히 피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경험상 오렌지 한 개 먹는 건 괜찮고 너무 많이만 안 먹으면 됩니다. 인슐린을 쓰는 분은 탄수화물 계산 후 인슐린 용량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오렌지 주스라는 함정에 빠집니다. 오렌지 주스 한 잔에는 오렌지 두세 개 분량의 탄수화물과 당분은 있지만 섬유질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렌지 주스의 혈당지수는 통 오렌지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주스는 그냥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여름에 인기 많은 과일 중 하나가 수박입니다. 수박은 다루기 까다로운 과일입니다. 많은 웹사이트에서는 수박을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과일 10위 안에 넣지만 다른 자료에서는 당뇨병 환자에게 가장 나쁜 과일 목록에 올려놓기도 합니다. 그럼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직접 한번 테스트해보죠. 수박은 100기당 탄수화물이 약 8기입니다. 그 수치는 좋아 보이지만 수박은 92%가 수분이고 식이섬유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박의 탄수화물은 매우 빠르게 혈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수박의 혈당지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점입니다. 혈당지수 76을 보면 이는 상위 20가지 과일 중에서 단연코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작은 그릇에 수박을 먹자 혈당이 100에서 150으로 빠르게 올랐지만 아주 높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그릇에 수박을 먹었을 때는 30분 만에 혈당이 200까지 치솟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인슐린도 같이 맞았는데도 그랬으니 저한테는 정말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수박을 빨간 통에 넣었습니다. 여러분이 수박을 아예 먹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 많이 먹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 과일은 양 조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식이섬유와 건강한 지방이 많은 식사 후 디저트로 수박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몸이 수박의 당분을 빠르게 처리하지 못합니다. 인기 과일 중엔 혈당에 좋은 게 많지 않다는 걸 저도 압니다. 하지만 계속 시청해주세요. 아래로 갈수록 더 흥미로워집니다. 7위로 인기 많은 과일은 아보카도입니다. 이 과일은 건강한 지방, 식이섬유, 비타민 등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재미있게도 아보카도 100g, N탄수화물 12g과 식이섬유 10g이 들어있습니다. 10g 식이섬유를 제외하면 100g당 순탄수화물은 2g 뿐입니다. 더 좋을 수 없죠. 게다가 혈당지수를 보면 아보카도의 GI는 15로 이것도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테스트 중 여러 번 아보카도를 먹었지만 혈당에 거의 영향이 없었고 눈에 띄는 상승도 없었습니다. 한 번에 아보카도를 2개나 먹은 후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저는 아보카도를 무조건 초록색 버킷에 넣겠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요. 저는 원하는 만큼 아보카도를 먹어도 인슐린이 필요 없어요. 이 녀석들이 정말 좋아요. 하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은 특히 다이어트 중이라면 아보카도는 칼로리가 매우 높고 칼로리가 풍부한 음식이라는 겁니다. 중간 크기 아보카도 한 개는 240칼로리로 건강한 지방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체중 감량 중이 아니라 칼로리를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른 상황이라면 고려할 만합니다. 이제 슈퍼 인기 과일 블루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은 과일엔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블루베리는 100g당 약 14g의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고 여기서 식이섬유 2g을 빼면 순탄수화물은 2g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선호도에서 약간 높은 편에 속합니다. 사과와 비슷하게 블루베리의 혈당 지수는 53으로 다른 인기 과일들과 비교했을 때 중간 정도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확실히 훨씬 많네요, 이제. 당뇨병 환자에게 오래된 베리는 혈당을 크게 올리지 않아 좋은 선택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블루베리 한 그릇을 먹고 혈당을 측정해보니 혈당이 빠르게 그리고 점차적으로 제가 원하지 않는 수준까지 치솟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블루베리를 노란 바구니에 담고 있습니다. 1형 당뇨병 환자인데 블루베리 한 컵은 혈당을 크게 올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지만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블루베리를 먹기 15, 20분 전에 미리 인슐린을 주사해야 하고 탄수화물 양에 따라 인슐린 용량을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다음은 라즈베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겉보기엔 블루베리와 비슷해 보여도 실제로는 다릅니다. 혈당 조절에 관해서라면 라즈베리는 100g당 탄수화물이 10g이지만 그중 인상적인 5g의 식이섬유를 빼면 순탄수화물은 5g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즈베리는 저탄수화물 범주에 속하고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혈당 지수는 어떨까요? 라즈베리의 혈당 지수는 겨우 28로 매우 낮고 제가 선호하는 40 이하의 범위에 충분히 들어갑니다. 라즈베리를 많이 먹은 후에도 제 혈당에는 거의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즈베리는 안전한 범주에 들어갑니다. 이 라즈베리는 죄책감 없이 즐길 수 있으니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정말 게임 체인저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라즈베리뿐 아니라 다양한 베리류, 살구, 복숭아로 소스나 잼을 만듭니다. 저도 이제 집에서 만든 잼이나 토핑이 맛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베리나 과일을 익혀야 잼이나 소스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게 하면 섬유질이 일부 파괴되고 거의 모든 과일의 주성분인 물도 사라지게 됩니다. 물이 빠져나가면 탄수화물 함량, 특히 순탄수화물 함량이 올라가고 혈당 지수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혈당이 훨씬 더 빠르고 많이 오르게 됩니다. 저는 설탕이 들어간 잼이나 소스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설탕이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식품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이것을 과일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은 피하세요. 다음은 복숭아입니다. 복숭아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즙이 많고 달콤한 여름철 별미입니다. 복숭아 100g에는 탄수화물 15g, 식이섬유 2g, 저외시, 순탄수화물 13g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는 제가 선호하는 탄수화물 범위 중에서는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복숭아의 혈당 지수는 42로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복숭아를 테스트했을 때 혈당이 오르긴 했지만 빨간 그룹 과일만큼 급격하진 않아 노란 그룹에 넣겠습니다. 복숭아가 블루베리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줘서 놀랐습니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중 한 분이 유튜브에 정말 좋은 기준을 댓글로 남겨주셨습니다. 그 댓글 작성자는 음식이 어두울수록 혈당 지수가 낮고 밝을수록 포도당으로 더 빨리 분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찰했습니다. 댓글이 훌륭하고 매우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95%의 경우에 있어서 밝은 음식보다 어두운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음식이 혈당에 더 좋게 작용할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복숭아와 블루베리는 예외일 수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규칙을 확인시켜줍니다. 이제 여름 대표 상큼 과일 멜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과일을 가끔 오렌지 멜론이라 부르는데 제 별명일 뿐이에요. 멜론은 100g당 약 8g의 탄수화물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식이섬유 1g을 빼면 순탄수화물은 7g이 됩니다. 굉장히 낮은 탄수화물 함량이죠. 그래서 꽤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멜론의 혈당 지수는 65로 다른 인기 있는 과일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는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실제로 제 혈당 검사에서도 그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렌지색 멜론을 작은 그릇에 먹으니 혈당이 빠르게 올랐지만 아주 높진 않았어요. 혈당이 100에서 150으로 올랐지만 더 큰 그릇을 먹었을 때는 인슐린을 함께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35분 만에 200대까지 빠르게 치솟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수박과 비슷해서 전혀 이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칸탈루프를 빨간색 그룹에 넣었어요. 저는 가끔 오렌지 멜론이라고 부르는 칸탈루프를 먹긴 하지만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그냥 반 컵 정도만 먹어요. 왜냐하면 빨간색 그룹에 속한 과일들은 양 조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탄수화물 양을 계산해 인슐린을 미리 맞습니다. 칸탈루프는 먹기 20-25분 전에 인슐린을 맞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귤은 비타민 함량이나 색깔 면에서 오렌지와 비슷하죠?
하지만 제가 예전에 오렌지보다 귤을 더 좋아했던 이유는 아주 간단했어요. 귤이 더 쉽게 껍질을 벗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렌지보다 좀 더 달콤한 편이기도 해요. 이제 귤이 어떤 그룹인지 볼까요? 귤은 100g당 탄수화물이 약 14g이고 여기서 식이섬유 2g을 빼면 순탄수화물은 2g이 됩니다. 이 정도면 중간 탄수화물 범주에 속하죠.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상적이지도 않습니다. 귤의 혈당 지수는 47로 무난합니다. 제가 선호하는 40 이하보다는 높지만 55를 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귤을 먹고 혈당을 측정해보니 혈당이 약 1시간 정도, 어쩌면 그보다 조금 덜 오르면서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혈당이 수박, 멜론처럼 급격히 오르지는 않았지만 눈에 띄게 상승해 귤을 노란색 구간에 넣겠습니다. 귤은 오렌지와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비슷했어요. 맛은 더 달게 느껴졌어요. 아직 인기 있는 과일 8개가 더 남아있고 그중 5개는 초록색 구간에 들어갈 거예요. 즉 혈당이 크게 오르지 않으니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뜻이죠. 다음 과일로 넘어가기 전 저와 소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패트리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1:1 대화와 보너스 콘텐츠 시청이 가능합니다. 저는 패트리온 후원자분들의 모든 질문에 직접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트리온 그룹의 자리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 자리가 남아있으니 아래 링크를 확인해 가입해주세요. 또 저는 당뇨 있으신 분들께 1:1 맞춤 코칭도 합니다. 이 영상 아래에 상담 일정 예약 링크가 있습니다. 이제 파인애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인애플은 맛과 비타민, 특히 비타민 C가 풍부한 열대 과일입니다. 파인애플은 100g당 약 13GOE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식이섬유 1g 제외하면 순탄수화물은 12g으로 중간 탄수화물 수준입니다. 나쁘지 않지만 완벽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혈당 지수는 59로 제 기준과 미국 당뇨병학회,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권장치인 55 미만을 모두 초과합니다. 제가 파인애플을 테스트했을 때 혈당 반응이 거의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눈에 띄게 혈당이 급상승했고 40분도 차이 안 되어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파인애플을 먹은 뒤 이게 파인애플이 레드 버킷으로 가는 주된 이유입니다. 즐기지만 한 번에 반 컵 이상은 안 먹을 것 같아요. 인슐린을 사용하신다면 평소처럼 탄수화물 계산과 용량 조절, 주사 루틴을 따르시면 됩니다. 다음은 자두로 비타민C, 식이섬유, 칼륨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자두백지에는 탄수화물 11G, 식이섬유 1G이 있어 순탄수화물은 10G로 매우 좋습니다. 자두의 혈당 지수는 39로 제가 선호하는 40 미만입니다. 정말 기대되네요. 자두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제 혈당 테스트에서는 완만하게 혈당이 조금 올랐습니다. 자두는 초록색과 노란색 구간 사이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몇 번 더 먹어보니 자두가 저한테 잘 맞아서 초록색 구간에 넣고 싶어졌어요. 자두는 문제 없으실 거고 이제 체리로 넘어가면 여기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체리에는 단체리와 신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체리는 100g당 순탄수화물이 약 15g으로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편에 속하고 신체리는 100g당 순탄수화물이 10g밖에 되지 않아 탄수화물 함량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기억하세요. 저는 순탄수화물이 15g 이하 이상적으로는 10g 이하인 걸 선호합니다. 그런데 단체리와 신체리 사이에는 훨씬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혈당 지수로 보면 단체리는 62까지 가지만 신체리는 22로 매우 낮습니다. 아마도 이 두 체리가 제 혈당에 전혀 다르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단체리는 혈당을 200까지 빠르게 올려서 저에겐 너무 높았어요. 반면 신체리는 혈당을 아주 약간만 올려 저에게 딱 맞았습니다. 신체리는 초록 바구니, 단체리는 빨간 바구니에 넣겠습니다. 신체리는 걱정 없이 많이 먹을 수 있지만 단체리도 10개 정도까지는 혈당 반응을 크게 걱정하지 않고 먹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블랙베리입니다. 어둡고 즙이 많은 이 베리는 영양이 풍부합니다. 블랙베리는 100기당 탄수화물 10g 중 식이섬유가 5g이라 순탄수화물은 5g입니다. 그래서 블랙베리는 지금까지 소개한 과일 중에서 가장 저탄수화물 과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혈당 지수는 어떨까요? 블랙베리의 혈당 지수는 겨우 25로 제가 선호하는 40 이하의 범위에 완벽하게 들어갑니다. 블랙베리를 테스트해 본 결과 제 혈당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블랙베리는 확실히 그린 버킷에 들어갑니다. 이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혈당이 너무 많이 오를 걱정 없이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제 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배는 비타민C, 구리, 식이섬유 등 영양소가 풍부한 달콤하고 즙이 많은 과일입니다. 배는 100기당 탄수화물 15g, 식이섬유 3g을 제외하면 순탄수화물 12g으로 중간 수준입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배의 혈당 지수는 38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낮은 편입니다. 40 이하라는 제 기준에 딱 맞는 수치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배를 먹은 후에도 사과를 먹었을 때와 비슷하게 혈당이 눈에 띄게 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는 노란색 그룹에 넣겠습니다. 하지만 중간 크기의 배 한 개를 먹는 것은 저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개를 먹지는 않겠지만 1개 정도는 괜찮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과일들과 마찬가지로 저는 인슐린 용량과 인슐린 투여 시기에 아주 신경을 씁니다. 이제 과일이 3개 더 남았고 그 다음에는 보너스를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위 20대 인기 과일에는 없는 2가지 과일도 소개해 드릴 거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 과일들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훌륭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소개할 과일은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키위입니다. 이제 뉴질랜드에 사시는 분들 중에는 주변에 키위가 아주 많으신 분들도 계시다는 걸 압니다. 실제로 어떤 분이 저에게 키위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키위 백쥐에는 탄수화물 14G, 식이섬유 3G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순탄수화물은 11g이 됩니다. 꽤 괜찮은 수치이고 제가 저탄수화물 과일로 선호하는 10g 이하보다는 약간 높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키위의 혈당 지수는 53으로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권장치 55 미만이지만 제가 선호하는 40 미만보다는 높습니다. 따라서 키위가 몸에 나쁘지는 않겠지만 혈당에 가장 좋은 선택지는 아닙니다. 잘 익은 키위를 먹으면 혈당이 올라서 저는 키위를 노란색 그룹에 넣었습니다. 제1형 당뇨병 환자인 저로서는 키위 2개 정도는 혈당이 크게 오르지 않고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 함량에 따라 인슐린을 꼭 맞아야 하고 식전 인슐린도 15, 20분 전에 맞아야 합니다. 인슐린 비유존자는 키위를 적당히 먹으며 혈당 조절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자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자몽은 혈당을 낮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아주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자몽은 100기당 탄수화물 11G 식이섬유 2g을 빼면 순탄수화물 9기로 제가 선호하는 10g 이하에 딱 맞습니다. 자몽의 혈당지수는 25로 매우 좋으며 먹어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습니다. 실제 테스트를 해보니 이 가정이 맞았습니다. 자몽이 제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아 저에겐 자몽이 확실히 허용 범주입니다. 하지만 제 이런 결론이 논란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댓글에서 자몽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시고 자몽에 관한 댓글이 수백만 개나 달리니까요. 그 이유는 자몽이 특정 약물 대사에 필요한 효소와 운반체를 차단해 해당 약물 복용 시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몽을 계속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약을 복용하고 계시고 확실하지 않다면 자몽을 먹기 전에 이 문제를 의사와 상의하세요. 이제 상위 20위에는 없지만 당뇨병과 싸우는 저만의 비밀 무기인 2가지 보너스 과일을 보여드리기 전에 꼭 짚어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망고는 또 다른 열대 과일로 풍부한 맛과 비타민, 특히 비타민 E가 가득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망고 먹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망고는 100기당 탄수화물 15G 식이섬유 2g을 제외하면 순탄수화물 13G입니다. 중간 수준의 탄수화물로 나쁘지 않지만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망고의 혈당 지수는 55로 제가 선호하는 40 이하의 범위를 넘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미국 당뇨병학회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에서 권장하는 55 미만이 상한선에 딱 걸쳐 있습니다. 실제로 혈당 테스트를 해보면 망고를 먹었을 때 혈당이 꽤 가파르게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망고를 먹고 45, 50분 내 혈당이 최고치에 도달해 망고를 빨간 통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망고를 정말 좋아해 아침 식사로 자주 먹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미리 인슐린을 투여해야 하는데 이상적으로는 20분, 심지어 25분 전에 미리 맞아야 합니다. 요즘 말린 망고가 점점 더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과일이든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망고 조각을 말리면 그 과일의 혈당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분이 빠지면 순탄수화물 함량이 올라가는데 이는 수분만 줄고 당분은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0g의 신선한 망고에는 순탄수화물이 13g이지만 100g의 말린 망고에는 최대 39g의 탄수화물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5배나 더 많은 양입니다. 또 한 가지 일어나는 점은 수분을 빼내면 혈당 지수가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몸이 탄수화물을 처리해 혈류로 보내는데 더 오래 걸려서 혈당이 그렇게 됩니다. 말린 망고 반 컵은 신선한 망고 반 컵보다 혈당을 5배 더 높입니다. 하지만 혈당이 조금 더 천천히 오르기도 하고 어떤 과일이든 말리면 비슷한 일이 일어나니 그 점을 기억하세요. 꽤 흥미롭지 않나요?
저는 혈당에 영향을 주는 이런 작은 것들을 연구하는 데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인 블러드 슈가 아카데미를 시작하게 됐어요. 블러드 슈가 아카데미는 저만의 특별한 코칭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면서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글라이케이티드 헤모글로빈 1C 수치를 낮출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관심을 등록해 주세요.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더 많은 정보를 꼭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한다고 약속드렸던 두 가지 과일을 더 말씀드릴게요. 이 두 과일 모두 100g당 순탄수화물이 10g 미만이고 혈당지수 미도 35 미만입니다. 그리고 둘 다 그린 버킷에 속합니다. 첫 번째는 살구인데 100g당 탄수화물이 약 9G, 2고 식이섬유가 2g 들어있어서 순탄수화물은 7G입니다. 이것만 해도 놀라운데 혈당지수가 34인 점이 더 좋습니다. 살구를 먹은 후 혈당 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눈에 띄긴 하지만 매우 약하고 비교적 천천히 오르는 혈당 상승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인슐린을 사용하는 당뇨인이나 인슐린을 사용하지 않는 당뇨인 모두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보너스 과일 두 번째는 구아바입니다. 남미산 구아바는 정말 맛있어서 제가 좋아하고 100기당 탄수화물은 14G입니다. 하지만 그 14g 중에서 5g은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순탄수화물이 9g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아주 좋은데 혈당지수가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구아바를 먹은 후 혈당이 완만하게 천천히 올라 쉽게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한 이유는 제가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과일이 무엇인지 궁금해서일 것입니다. 지금 초록색 버킷에는 많은 과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여기서 조금 까다로워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최고의 과일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반드시 초록색 버킷에 들어있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과일을 좋아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맛이 좋아야 하고 먹는 걸 즐길 수 있어야 하죠. 그 과일이 당기지 않으면 결국 먹지 않게 될 테니까요. 저는 초록색 버킷의 어떤 과일도 최고의 과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아보카도가 단연 최고의 과일입니다. 저에게는 집에서 만든 과카몰레를 신선하고 혈당에 좋은 빵에 발라 먹는 것만큼 맛있는 게 없거든요. 당뇨병에 좋은 빵이 궁금하다면 여기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차오.